자, 라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장 들어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종목 올해 4월, 5월달 이때부터 꾸준히 우하향 시작을 해서 10월달에 저점을 대부분의 종목들처럼요. 저점을 확인을 한 뒤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중기 이평선에 비비다가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트가 완전히 죽어 있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없어서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상황인데 그 기약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최근에 오늘이죠. 삼성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10년 만에 부활한 삼성의 미래사업 계획단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신사업을 찾아서 공격적인 M&A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올해 로봇 삼성이 M&A 그 지분을 어느 정도 샀었죠. 네이버 로보틱스에. 그래서 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재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응을 했는데 사실 이 XR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라운텍처럼요. 일단 이 삼성 2013년에 신사업 추진단 이거를 조직한 이력이 있는데 이 미래사업 기획단이 신사업 추진단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삼성이 미래신사업 이걸로 뭘 언급을 했었냐면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바로 XR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그냥 로봇이에요. 이 XR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글로벌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메타가 퀄컴 구글 이런 친구들이랑 연합을 해서 XR 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쟁사가 또 삼성의 운명의 애플 내년에 1분기에 비전 프로 이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아마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추진력으로 XR 관련 기기를 시장에 내놓을 확률이 엄청나게 커.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장은 M7 이런 친구들만 잘 가요. 뭐냐면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친구들인데 얘네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AI, 뭐 직접적인 AI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엔비디아가 AI 쪽에 분류가 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에 XR이에요. 메타가 들어가 있죠. 삼성은 지금 이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미래사업 기획단으로. 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업을 M&A 할 거냐 라는 그 시그널을 먼저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게 XR의 확률이 높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이번 11월 9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이 메타 출신 XR 관련 전문가를 주요 인사로 영입을 한 그런 이력이 있어요.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화와 관련해가지고 또 연말 조직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XR 관련 인재들을 더 들여올 거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애플의 XR 기기 비전 프로 이거에 대항해가지고 XR 관련 이제 뉴스들을 마구 뽑아낼 거고 어떤 종목이 이 삼성의 M&A 대상이 될 건지 하는 기대 심리가 시장을 찌르겠죠. 이 XR 테마를. 근데 라운텍 한번 보세요. 3월에 났다가 우후죽순 이제 상승폭 전부 반납했잖아요. 완전 이거 힘 들어오면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담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완전 저점에서 횡보하는 종목 담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섹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고 주주라고 하시면 이 고점에 물린 주주분이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구조되는 분명히 찾아갈 거고요. 내가 만약에 큰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묻어두시길.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에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난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장사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 호조 이런 기대감이 작용됐다라고 볼 수, 혼조세는 어떻게 보면 작용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장이긴 한데, 주식시장에 계속 이렇게 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일단 박스권을 형성한 건 맞아요. 일단 이번 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든지 기타 인사들의 발언,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공포탐욕 지수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결과치가 나오든 시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 시장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테마, 정치 관련 이런 투기성 테마,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제 추격 매수 같은 건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 눌려 있고 밸류, 부각, 예정 확률, 이게 높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담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둘러싼 불안감, 이런 게 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 반도체 요즘 너무 핫하죠? 온디바이스 AI부터 AI 칩, HBM, 낸드, 이런 친구들이 다 너무 다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을 얘네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꽤나 많다고 말씀드렸죠. 한 주 동안에 7.2억이 들어왔어요. 7.2억 달러예요. 그리고 4주 누적으로는 20억 달러.
이렇게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이게 있고 지금 2,500 위에서 최대한 놀아주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슈팅을 준비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봐도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연준 베이지북 결과치를 어떤 결과치가 나오든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암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부진, 그리고 금리 달러 하락,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등등 이런 식으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 중간중간 좀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최근에 강한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 누적, PC 물가, 베이지북 수출, 주요 이벤트들을 앞둔 그런 모습들, 그런 눈치 보기 심리, 그런 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장애물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단기권 박스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서 최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드렸었던 것처럼.